안녕하세요. CNA 논술 중등부 강사 이현실입니다. 2019년도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씩 모두 이루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도 여름방학을 맞아 1학기 때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채우느라 분주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방학 전에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 독후록 작성 왜 하는가? 독후록 작성 어떻게 하는가와 CNA 8월과 9월 커리큘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전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 독후록 학원에서 읽은 책 모두 다 읽고 다 냈어요. 저희는 한 주에 한 권 책을 읽고 독후록 외에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하거든요.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방학부터 하면 8개월 정도 동안 하면 24권 정도의 책을 독후록에 올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24권 한 학기에 자신의 생기부에 기록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질세라 또 다른 학생이 자랑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권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짓이지?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특목고를 가지 않기 때문에 독후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들도 중등부 때 특목고를 가지 않으면 독후록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나요? 교육부에서는 특목고를 가라고 또는 갈 사람만 독후록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독후록을 쓰는 이유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인재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문해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읽은 책을 여름방학 전과 겨울방학 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독후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를 탐색하는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의 진로를 찾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독후록을 제출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쌓는 독후 경험은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을 상승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치고 계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2학기 때에는 독후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아이들이 작성한 독후록 그리고 독서의 경험은 평생의 큰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후록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1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문, 자연과학, 예술, 철학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생기부에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때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보니 나는 이런 것에 흥미가 생겨서 이런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라고 독후록에 기록에 남기는 게 좋습니다. 즉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심화 독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진로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을 새롭게 배웠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대입에서는 수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학점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후록은 면접을 보거나 사소설을 쓸 때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学때부터 독후록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여름방학 전에 독후록이 마감된 학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후록의 중요성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학 주인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연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떻게 독후록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과 9월 CNA 커리큘럼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CNA 중1 8월 프로그램은 인간과 사회, 문학으로 말하다입니다. 아이들이 방학과 개학에 걸쳐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필독서로 꼽히는 세계문학 작품을 읽고 수업합니다. 세계문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들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문학의 다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주차에는 톨스토이 단편선을 다루고요. 두 번째 주에는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변신, 네 번째 주에는 동물농장을 다룹니다. 첫 번째 주에 톨스토이 단편선을 통해 톨스토이 가치관이 담긴 소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톨스토이가 꿈꿨던 세상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할지 토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를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며 그것을 극복하는지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 또는 사회적 약자와 공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3주차에는 변신을 읽게 되는데요. 그레고르의 변신 전후의 상황을 이해해보고 현대 물질 문명에서 가족의 가치 그리고 해체되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가족이란 무엇일까?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현대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비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마지막으로 동물농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물농장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동물농장은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또 쉽게 현대 문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물혁명의 실패 이유를 통해 동물농장의 풍자 대상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돼지들이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조리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2학년 교과서 소설 다보기 6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8월 교재는 교과서 소설 다보기 6입니다. 자체 제작한 작품들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읽어야 할 현대소설 단편선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단편소설들을 주제별로 엮어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환경들을 바탕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현대사 속에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첫 주차는 가족의 재구성, 2주차는 복수를 바르다, 3주차는 전후의 상처 이렇게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주차의 가족의 재구성에는 김원일의 어둠의 혼,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 박민규의 그렇습니다. 기린입니까? 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해체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술하게 됩니다. 2주차는 카프 문학을 시작으로 하여서 현대 물질 문명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 이념 대립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 그것을 해결하는 극복 양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최서의 홍염, 전상국의 동호회,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세 작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식으로 권력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는지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보이는데요. 폭력적인 해결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주의 전후의 상처는 이범선의 오발탄, 손창섭의 잉여인간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전후 전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또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이 국가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인들은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마지막 커리큘럼은 고전으로 보는 세상으로 배병삼 씨가 쓴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와 장영란 씨가 쓴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를 배우게 됩니다. 즉 고전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삶을 통찰하고 인간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1주와 2주에 나눠서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를 읽게 되고요. 3주와 4주에 나눠서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를 읽게 되는 심화 독서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1주에서는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로 공자의 사상을 현대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전통사회를 형성해온 뿌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의 사상이 무엇이며 그 인을 표현하는 이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따라서 인의 자세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중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주에서는 공자가 꿈꾸었던 대동사회는 무엇일까? 그가 꿈꿨던 이상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개인 윤리와 조화의 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정명론을 통해 공자가 추구했던 삶의 의의와 한계,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추구하는 공동선의의 조화의 가능성을 논술하도록 합니다. 3주와 4주에 걸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아이들이 토의하게 되는데요. 3주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국가의 기원에 대한 플라톤의 의견을 살펴보고 비판적 의견을 정립하도록 합니다. 플라톤의 예술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국가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플라톤의 제안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인에 대한 플라톤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한계를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8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커리큘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